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촌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네, 우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이 최근 SEC가 항소를 제기를 하면서 마이너스 20%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저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전 저점도 이렇게 깨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저점의 추세선도 쭉 올라가고 있는데, 자, 현재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살짝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이제 고래 세력들만이 할 수가 있죠. 이 매도세를 고래 세력들이 매수세로 지금 대응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반등 흐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월간 차트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저점의 추세선과 고점의 추세선이 한 군데로 모이고 있죠. 자, 에너지가 많이 이 응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하게 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리플의 과거 이제 역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역대급 폭등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대칭 삼각형 패턴이 나타났었고, 이 고점의 추세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는 순간 6만 퍼센트 600배입니다. 600배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00만 원 투자하신 분들을 6억 원을 만들어 주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폭등 랠리였죠. 자, 이런 대칭 삼각형 패턴이 지금 현재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4년, 이번에는 7년 동안 에너지가 응축돼 있고 그 수렴의 끝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은 이런 폭등 랠리가 다시 한번 전개되면서 최소 20달러, 200달러 아니 300달러까지도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뭐 현혹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현재 리플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저가 매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꼭 선점을 미리미리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아직 소송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 자, 이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선 제가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무료 소통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이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소송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LC가 이번 8월 달 최종 판결에 좀 불복하면서 자,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SS가 이 항소 제기를 했지만 이 항소 이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 측도 오늘 새벽이었죠. 지금 이 새벽에 교차 항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SC의 암호화폐 탄압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리플 측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리로티는 SC는 이미 주요 쟁점에서 모두 패배를 했다. 우리는 SC의 조금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교차 항소를 결정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SC는 앞선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지만 결국은 패소할 것이고, 우리는 연방항소법원이 SC의 무차별적인 암호화폐 탄압 행위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SC가 이번에 항소를 제기를 했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법원에서는 이미 리플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나 사기꾼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또 제2순회항소 법원이 지방법원 판사들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10% 미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현재 간과하고서 무시하고서 SC가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앞길은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SC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항소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안으로 다음 주 17일 또는 18일까지는 항소 이유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선 S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연일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에 대해서 이 판세를 좀 뒤집어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C가 항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전 SEC 측 변호사는 SEC의 리플 항소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원의 판결 자체를 뒤집기 위해서 SEC는 SEC 자체의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 준비가 쉽지가 않고 이에 항소 결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이유도 현재 밝히지 못한 상태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리플이 지금 합의 스탠스가 아닌 오히려 교차 항소를 하면서 더욱더 강경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SC도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조만간 이 소송 자체, 항소 자체를 취하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우리 리플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최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차기 대선 후보로 이제 떠오르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또 최근 TV 토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를 좀 더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격차가 오히려 트럼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지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민주당 측이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중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틈을 타서 계속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여파로 인해서 현재 트럼프가 더욱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집권할 확률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바로 재선 첫날에 해임을 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냈었고, 또 트럼프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이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들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현재 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입니다. SEC 위원인데 이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리플 소송전은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죠. 자, 그렇게 리플의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 트럼프가 집권한다 그러면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제 선출되게 될 것이고 임명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리플과 SEC의 소송은 그대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자,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도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도 이제 11월 5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상황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욱더 올라갈수록 SEC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SEC도 이 항소에 대한 취하를 언제라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EC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은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은 그대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거의 4년 가까이 이어져던 이 오랜 이 족쇄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은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던 것인데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역대급 폭등 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항소 취하 소식만으로도 단번에 100%나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이었죠. 리플과 SC의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를 했음에도 전고점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약 80% 이상이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소송 자체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80%가 아닌 최소 100, 200%까지도 충분히 급등 랠리가 펼쳐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동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매우 저평가되어 있을 때 꼭 미리미리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100% 이제 급등한 이후에는 이게 끝이 아니죠. 다시 한번 조정을 마친 이후에 ETF와 그리고 IPO 등 이런 여러 가지 이 리플의 호재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쇄적인 이 급등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셔야 되고 자,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이제 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고래 세력들도 우리 개인분들이 많이 따라붙게 되면은 추격 매수가 많이 따라붙게 되면 언제라도 개미 털기를 하면서 다시 랠리를 펼쳐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욕심내지 않고서 비중 살짝 먼저 덜어내실 거고 또 눌림목 구간이 출현했을 때는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면서 그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비중 관리를 해 나가실 거고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 타점 모두 잡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